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코로나19 관련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천과 부천에서 끊임없이 확진자가 나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와 함께 무증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큰 문제일 텐데 지금과 같은 이 유형의 지역 감염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방역조치 강화 정책을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단위로 최근 들어서 150%씩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선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도 좀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강화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다 닿을 수 없는 그런 음,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증가세가 좀 우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 감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어떤 정부가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느냐도 있겠지만 전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시는 것이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세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인천 첫 사망자의 경우는 남동구 주민이고 그리고 80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이렇게 고령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치명률이 상승할 우려도 나타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80세 이상의 사망률은 4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70대 분이 감염되시면 10분 중에 1분이 사망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그 80세 어르신께서 그 지난 5월 30일 미치회에 방문하셨다가 이제 15일 사망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지금 수도권 감염 중에서 초기에는 음, 이태원 클럽이나 노래방, 주점과 같이 젊은 층에서 유행을 했다면 음. 지금은 어떤 소규모 교회나 종교 모임, 또 요양시설과 같은 데서 어르신들의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사망률이 좀 더 증가하는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가짜 양성 환자가 속출하면서 또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대안책이 필요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가짜 양성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환자가 아닌데 양성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네. 반대로 가짜 음성은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이 어, 안 되어 있다고 음성으로 판정하는 것이 이제 가짜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짜 양성으로 판정된 사례는 조사해 보니까 한 수탁 검사 기관에서 객담을 다룰 때 검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제 먼지만큼 이제 오염이 되어도 양성이라고 이제 잘못 판독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해당 기관에서는 한 사람이 이 모든 객담 검체를 다 관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너무 한 사람이 많은 검체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하는 환경이 이렇게 오염에 취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음,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약 200만 건의 이러한 검사가 시행되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건 또는 이제 4건 정도의 검사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네. 매우 민감하고 정확한 검사이지만 이렇게 검체를 다루는 과정에서 약간만 오염이 되어도 이렇게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싸움이 길어지면서 의료진들도 업무가 과중하고 또 검사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개인 방역도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좀 강조해 주시지요.
네, 그 정부에서 아무리 그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도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개인의 친목 모임이나 만남들까지 이제 휴가까지 다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로 인해서 국내 휴가지가 더욱 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휴가지 해당 사업장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 들고 아무래도 밀집한 환경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여름 휴가는 좀 소규모 가족 단위로 대면 접촉이 적고 또 혼잡하지 않게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모으면 이제 새로운 좋은 그 여름 휴가를 보내시는 방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설령 휴가를 많이 잘 보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제 개인 생각에는 이번에 휴가비를 절약한 것으로 나중에 2, 3년 후에 코로나가 좀 진정된 후에 또 그때 또 음, 휴가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